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지겠지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다음 주는요, 운명의 일주일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총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될 것 같으니까 운명의 일주일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입니다. 5가지. 제일 첫 번째가 내란 공모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는 방조,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내란 공모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임명 거부했거든요. 네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겁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한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요,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한 것, 이것도 탄핵 소추의 사유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중대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대한 상황이 내란 공모에 이게 중대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할 수 있는 거고, 내란 상설 특검 이것도 임명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국정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한 것도 뭐 중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란 공모 혹은 방조 이것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요, 법조계에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결국은 각하나 기각이 될 거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각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은요, 과반수가 넘으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거니까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 마음대로 과반수로 그냥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나오면 각하가 됩니다. 대통령의 준하는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맞춰라. 이렇게 되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기각은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이루어진 탄핵이다. 게다가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기각입니다. 문제는 인용이거든요. 인용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내란 공모 부분을 인정한다. 이러면 인용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까지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각하가 되면 아예 탄핵 소추안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내용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기각이 되면요, 이게 확실히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각하나 기각이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0시에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예정이거든요. 현재까지 보면요. 24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러면요. 적어도 늦어도 28일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늦어도. 빠르면 27일에 3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게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중대성이 얼마나 큰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말입니다. 예, 통치행위를 넘어섰다 이러면 권력남용이고요. 직권남용도 되는 거고요. 예, 직권남용이나 권력남용, 직권남용을 넘어섰다 이러면 내란죄가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요. 포고령을 봤을 때는 내란까지 갈 수 있는 내란죄까지 내란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활동 제한하죠. 언론 통제하죠. 뭐 의사들 처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이 됐지만 정치인을 끌어내지도 않았고요.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언론사의 폐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선관위에 대한 중립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중대성 원칙에서 지금 실제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각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은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야 되겠죠. 좋은 일이 생겨야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라는 더 위태로워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중대성 원칙에서 많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될 확률도 있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권한도 없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조사했다는 것. 그것도 절차적인 하자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기각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음 주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운명의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